좋은 부모의 역할은? 자, 이게 지난달에 사건 반장에서 한번 전해드렸던 사건입니다. 기억이 나는데 내용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죠. 네, 제주도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후배 여학생을 협박해서 나치 사진을 찍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영상과 있던 자료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유했던 혐의를 받아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혐의는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는데요. 어쨌든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용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고요. 일단 피해자가 그렇게 좀 자기가 알고 지내던 선배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영상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했던 사건으로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유도 선수였는데 지난달에 열린 결심 공판에 뭐 전국 단위 무슨 유도 대회 나가야 된다는 이유로 재판에 안 나가가지고 재판부가 얘 안 오면 내 구속시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피고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유도 선수 유망주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 유도 대회에 선수 자격으로 출전했습니다. 재판받던 와중에요. 그래서 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번에 출전하지 못하면 운동선수로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이유를 댔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재판부는 어이가 없었던 거죠. 예. 어떻게 재판받는 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는 삶을 포기할 정도로 언급할 정도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한가? 다음에도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 이런 말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저런 얘기 들으니까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구속될 위기에 있었어요. 이렇게 유도 대회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안 나오면 구속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2명이 재판에 나왔습니다. 가해 일당이 6명인데 6명 중에 4명은 그전 재판에서 이미 검찰이 구형을 내렸습니다. 단기 2년, 장기 3년의 실형을 구형했고요. 그래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2명이 나왔습니다. 유도 선수 출신인 그 가해 학생과 합의를 못한 학생 그렇게 2명이 나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 친구가 나오니까 야, 너 왜 안 나왔어? 지금 직접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재판부가 이 재판부를 불출석하면서까지 이 대회에 나간 거는 본인 뜻이냐 아니면 부모가 시킨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그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제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이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생각해봤냐? 사리를 분별할 정도 나이는 됐는데 왜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냐? 진지한 반성이 뭐냐? 이렇게 재차 질문을 이어갔는데 여기에서는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소장님, 네. 저 정도 나이면 말이죠. 네. 방금 이 기자도 얘기했지만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네, 그럴 나이죠. 근데 사리 분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는 중요한데 한 여자아이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또 사리 분별하는 게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 부모님이나 변호사께서 옆에서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다 같이 잘 분별하지 못한 느낌이 있죠. 자, 재판부가 이 부모들 역시 그냥 그 아이를 솔직히 그렇게 키운 건 또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부모에 대해서 뭔가 좀 일가를 했다고요. 네, 재판장이 이제 부모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도 이제 자녀 둘을 가진 아버지라고 밝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중요한 게 뭐겠냐? 이게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단지 어떤 능력과 재력으로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우리 어른들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런 걸 배워야 자식들도 본받지 않겠느냐. 탄원서나 합의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지나친 사랑 때문에 자녀를 망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부모 역할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은 저 재판장의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예전부터 뭐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곤 했었는데 법에 무슨 눈물이 있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곤 했었거든요. 근데 청소년 법정에 서시는 판사님들은 이제 가끔 이렇게 뭐 조언을 하시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방법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성 있는 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따끔하게 가르쳐주면 그것에 평생의 지침으로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들도 자기 아이가 망쳐지는 걸 원하는 분들은 없겠죠. 그렇지만 잘 모르기도 하고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그럴 때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판사께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큰 가르침이 될 수 있고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좀 걱정하는 것이 판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주 또 관대한 판결을 내릴까봐 그걸 또 걱정하고 계세요. 예.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소장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소년부나 가정법원의 판사님들 중에는요, 이게 사실 뭐 출세하는데 크게 도움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긴 얘기들도 하신 거고, 그게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법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엄격하게 묻되, 그거 이 얘기 끝나고 내가 이렇게 잘 얘기했으니까 이걸로 끝이야 이런지는 않고요. 거기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또 명백하게 하는 게 그런 판사님들의 특징입니다. 변호사님,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자기 대회 나간다고 재판 안 온 거, 이것도 이 선고에 약간 뭐 양형에 어떤 뭐가 좀 영향을 줄까요? 그날 와서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는 출석을 했기 때문에 출석에서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그 가해 학생 2명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어떻게 했어요? 예, 일단 앞서 4명 같은 경우는 전 재판에서 이제 이루어졌고, 이번에 유도 선수로 활동했던 그 피고인을 포함해서 2명이 구형이 이루어졌는데요. 유도 선수인 피고인에게는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이고요.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